여당 김만배 뒤의 정치적 뒷배 공세 뉴스타파 72분 음성 파일 공개 반박. 72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어제 전체 다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72분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아까 그 박하는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안 돼. 그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그러니까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박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네. 지금 들어보시면 앞부분에 처음에 나온 내용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얘기가 사실 뉴스타파 보도에는 실리지 않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니 뭐 검사가 타줬고 어떻게 검사랑 커피를 같이 마시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는 그냥 그 혼자서 받았고 먹지 못하고 나왔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만 듣는 것과 앞과 뒤를 같이 듣는 거는 좀 내용이 달라요. 조상호 변호사님. 예. 그럼 이거는 사실 뉴스타파가 그럼 짜깁기 한 거야 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대목인 거거든요. 글쎄요. 저 사건에 지금 저 뉴스타파의 보도의 본질이 뭐였죠? 결국에는 당시에 이미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네. 조우영의 그 대출 브로커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중대범죄인데 그 범죄 행위를 알고서도 네. 박영수라는 친분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마해 결국 줬느냐. 사건을 없던 것으로 했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커피를 안 타줬어도 무마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커피를 뭐 직원이 타줬는지 박모 검사 그 밑에 있는 네. 그분이 타줬는지는 좀 애매하게 지금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김만배 씨가 한 진술은 비교적 명확해요. 윤석열이 당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영수라는 전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입건하지 않아서 없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계좌 추적까지 해서 조우영이 10억 원대 넘는 그 대출 브로커 수수료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는 그때 당시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 그냥 조우영을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고의로 덮었느냐 부분만 불분명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그 당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뭐 책의 가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로 치면 한 1억 5천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예,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데 평생 업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정황 뭐냐 당시에 조우영이 불법이 있었고 네. 그 수사팀에서 불법을 확인했어요. 근데 제대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실 수사의 경위가 어땠느냐 관련해서 네. 윤석열 당시 검사와 그 근무연이 있는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가 소개해서 네. 그 조우영에게 붙여준 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실제 석연치 않게 사건 자체가 입건조차 되지 않고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불법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4년 뒤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서 구속해서 처벌함으로써 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확인된다 하더라도 저때 당시에 저 내용은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일단 지금 어쨌거나 커피를 타주고 안 타주고 커피를 누가 타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실 수사고 어쨌거나 윤석열 당시 검사 때 이걸 무마해 준 거는 팩트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된 방식과 양상을 보면요. 이 정말 커피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뉴스타파도 커피에 초점을 맞췄고
커피가 본질이게끔 오해할 수 있는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의 대화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뒤에 아니다. 이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검사들과 커피를 함께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60건 넘는 SNS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공식 논평 제외하고요. 제가 이 65건의 SNS를 전부 다 캡처해놔서 이따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네. 여기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표현을 조직적으로 쓰느냐? 커피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본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뉴스타파는 마치 커피가 핵심인 것처럼 의도적인 누락과 짜깁기를 통한 이 보도를 했고 네. 이걸 받아서 가장 크게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커피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 조국 전 장관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한 정의로운 검사가 마치 부산 대출은행 사건의 브로커한테 커피나 타주는 그런 검사로 오인되게끔 이 보도가 적극적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 당시에도 전후의 맥락이나 지금 네. 드러난 것 등을 공평하게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면 모르되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노골적인 정파적 의도가 깃들어 있는 보도고 이걸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서 엄청나게 대선 사흘 내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김만배나 신앙님, 뉴스타파 이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체 중에 한 축과 민주당 사이의 어떤 교감 내지는 이해관계의 공통사가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그 뭐 커피게이트라고 말한 그런 부분들 문자를 캡처한 게 있다.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서 그 부분 좀 짧게 설명을 근데 그거는 이제 기사만 찾아봐도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선대위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정치인들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잖아요. 네. 이거 아니다. 윤석열 커피게이트다라고 엄청 썼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페이스북 상에도 그런 표현을 남긴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다 추가적으로 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아니 사실은 언론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보도하느냐와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이른바 밈이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러면 커피게이트라고 뉴스타파가 타이틀을 달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네. 수사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타이틀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거를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홍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아주 직감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쉽게 설명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처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희대의 정치 공작이 되려면 애초부터 언론사에서 헤드로 그걸 뽑았겠죠. 그리고 너무 손쉽게 받았겠죠. 그거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언론사 보도가 좀 커피에 지금 집중을 했고 뭐 커피게이트라고 얘기를 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쌤 저희가 또 짚어볼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녹취 72분짜리를 쭉 들어보면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고 이렇게 해갖고는 뭐 누구 아들이 이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누구라고? 뭐 했다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김만배 씨가 형, 내가 써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형, 자, 내가 써줄게. 몇 가지 보내주더래. 사건이 없어졌어야 돼. 뭐라고? 그러니까 뭐 박영수가 뭐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내가 써줄게. 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차재원 위원님. 사실 저도 기자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15년,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15년, 20년 만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 나가면 큰일 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써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만배 씨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김만배 씨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내가 인터뷰도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상당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사건의 와중에서 잘 아는 선배가 전화를 했길래 상당히 좀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나갔다는 것이 김만배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지금 대선을 어떻게 결과를 뒤집기 위한 네. 짜고 친 고스톱은 아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만배 씨의 그러니까
주장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거 제가 또 써드릴게요라는 말 자체가 네.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실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네. 일단 지금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지금 이 대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했다는 그러한 이 지금 정황에 대한 상당히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이 모습들은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그렇다고 한다면 녹음이라는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는 녹음하는지 몰랐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림 씨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부분이 결국 1억 6,5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검찰은 대해서도 책값이라고 보는 책값이라는 거죠. 부분도 한 사람은 뭐 그 정도 업적이 그러니까 평생의 업적에 대한 가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한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두 사람이 짜고 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는 9월 달에 됐지만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은 이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보도가 네. 됐는데 지금 신앙림 씨 주장은 보도가 되는지도 몰랐고 자기는 그 녹취록에서 어떤 부분이 편집돼서 나가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뉴스타파가 72분 중에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김만배 씨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희영 씨에게 커피 타주고 그냥 나가라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바로 사흘 전 시점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책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책값.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신앙림 책 방치해놓고 1억 6천만 원 가치의 작품. 사실 검찰이 김만배 씨가 풀려난 사실 그날 뭐 김만배 씨는 0시에 풀려났기 때문에 7일이 아니라 6일 날 또 압수수색에 또 들어갔습니다. 김만배 씨의 뭐 집 사무실 등등을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신앙림 책을 방치해놨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 방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검찰 관계자 얘기는 어쨌거나 1억 6천만 원짜리를 보관하는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책을 1억 6천만 원 가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방치를 해놓은 것이냐, 박 의원님.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모두에도 신앙림 씨가 나오면서 잠깐 기자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네. 그 신앙림 씨하고 김만배 씨하고 15년,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며칠 뒤에 1억 6,500만 원을 받았고 1억 그런데 처음에 300을 주고 1억 6,200을 그렇죠. 뽑아냈죠. 그랬는데 이 책 매매 시점을 보면 6개월 전, 다시 네. 말하면 9월 달에 만났는데 9월 달에 돈을 받았는데 2021년 3월 달에 책을 사는 걸로 네. 매매 계약서가 체결이 됐고 아까 그 신앙임 씨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김만배 씨 하자는 대로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사전에 이런 허위 인터뷰를 하겠다고 두 명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거고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계약 시점을 앞에 당겨놨는데 근데 본인들은 또 한마디로 배치가 되잖아요. 15년, 20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6개월 전에 또 책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네.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냥 본인은 이제 시킨 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1억 6,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술적 가치, 말씀드렸지만 예술 작품으로 치면 이만한 네. 가치가 있다. 그게 예술적 네. 가치예요. 김만배 씨가 말한. 그리고 그런 책을 금고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방치해놨다. 이번에 압수수색 때 검찰이 압수를 해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허위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기사화시키는 그 목적으로 대가성을 준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두 분이 지금 두 분 다 언론인이에요. 네. 인터뷰를 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명명백백하죠. 만한.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언론 입장에서는 인터뷰하면 기사화 된다. 그거는 100%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조 변호사님. 일단은 팩트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신학님 씨는 현직 언론인이 아닙니다. 퇴직한 언론. 현직은 아니죠. 네, 퇴직한 현직은 언론인이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무슨 보도매체를 갖고 있거나 소속된 보도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녹취 시점이에요. 녹취 시점이 21년 9월 15일입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대장동 이슈가 중앙 이슈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9월 10일 날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고 그게 12일 날 본격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첫 포가 나온 게 13일이에요. 네. 그 다음이 15일 날 이게 녹취가 이루어집니다. 네. 15일 때는 대장동에 관한 온갖 소문들이 막 돌 때예요. 기자들이 누구나 취재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굳이 줘가면서 합니까? 그냥 보도하게 할 거면 그냥 기자 누구랑 인터뷰한다고 해도 달려나올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김만배 씨가 지금 만약에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희대의 네. 정치 공작을 벌이려고 했느냐. 네. 그때는 아직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아니었어요. 네, 대선 네. 후보가 선출되기 5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단지 당시에 윤석열 경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는 굉장히 뉴스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올랐지만 네. 이게 대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 앞으로 어떻게 보도될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들을 다 가정해서 이것들을 만약에 기획하고 그랬다면 이분은 예지의 신이에요. 근데 본인 이름조차도 중앙 언론에서 제대로 아직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걸 가지고 심지어 어느 네. 기자들이나 쓰고 싶어하는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네. 돈을 줘가면서 다음 있을 대선을 그려가면서 이 보도를 하게 했다? 그게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된 이 녹취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우영 씨나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하는 걸 보면 이 녹취록을 만들고 나서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에게 전화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텐데 너가 부인하면 안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미리 회유 작업을 해놓죠. 네. 남욱 씨에게도 떠봅니다. 그때 조우영이 누가 타주는 커피 마셨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욱 씨의 기억이 조금 왜곡되게끔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만약 이게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녹취록이 아니었다면 네. 굳이 이 녹취록의 주 대상은 현장에 등장하지 않는 조우영 씨인데 그 사람에게 전화 등을 통해서 이 녹취록이 나중에 보도되거나 퍼졌을 때 부인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밑작업을 왜 해야 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좀 퍼지거든요. 네. 소문이 퍼지면서 조우영 씨가 괴로움을 많이 토로했나 봐요. 언론 보도는 나중에 이 대선을 앞두고 됐어도 네. 뭐 기자들 사이나 이런 수면 밑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죠. 조우영 씨가 괴로움을 토로하니까 김만배 씨가 그 조우영에게 어디 멀리 떠나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지면 그때 가서 아니라고 하면 된다. 나는 이걸 광야로 들고 갈 거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목적성이 있지 않고서야 괴로워하는 조우영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거나 내가 말 실수했나? 네. 너가 그러면 잘 해명해. 하면 되는 것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만 해도 이걸 어느 시점이 되었건 대선 국면에서 쓰겠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선 국면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상호 간에 어떤 이 공모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됐다고 보는, 검찰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돈이 오간 정황이죠. 근데 책 한 권이 무슨 5천만 원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나는 판권을 샀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MBN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그 보도를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검찰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건넨 1억 6천여만 원의 허위 인터뷰의 대가가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는 출간되지 않은 책 3권의 판권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신 전 위원장은 판권이 아닌 책을 팔았다고 밝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요 책 3권을 넘긴 거다. 판권을 제가 왜 넘깁니까? 판권은 훨씬 더 단위가 다른데 몇십억 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판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6일 만에 신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억대의 돈이 오간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변호사님은 안 오시고 혼자 오신 겁니까? 법조계 관계자는 암묵적인 청탁의 정황만 확인되더라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는 책의 가치와 청탁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대체 무슨 책이길래 뭐 그럴 만한 예술적 가치로 치면 5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판권을 파냐? 판권을 하면 수십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신앙림 씨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무슨 책이길래 대체 무슨 책이길래 지금 이렇게 나 판권 판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굉장히 이 책을 높게 얘기를 하는 걸까?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입니다. 신앙림 씨가 직접 이걸 펼쳐서 보시는 것처럼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에 어떤 고위층 등등의 혼맥 이 상황을 지금 지도처럼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박봉건 의원님, 5천만 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책 가치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 이런 주장을 듣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혼맥 지도랄지 이런 거는 인터넷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흔한 정보를 취합해서 가공해서 만든 그런 책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책의 가치는 그 저자가 이 책의 가치 100억대 수천억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 건 본인 주장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책 내용을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이게 흔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갖고서 가공해서 취합한 거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붙이고 싶은 게 아까 언론의 취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커피랄지 이런 수사 무마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욕구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 당시에. 네. 하지만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통 언론이면은 솔직히 이 인터뷰는 경천 동지할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은 이거는 그만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팩트 체킹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통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범죄자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다음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한 인터뷰를 상대방에 대한 반론도 없이 그리고 철저한 팩트 체킹 없이 보도하는 거는 제가 상상할 수가 없고 아마 정통 언론이 그렇죠. 정통 언론이 이런 내용을 받았다면 아마 엄청난 그것도 대선 사흘 전에 엄청난 팩트 체킹과 사실 확인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 확인이 어려우면은 보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준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내기 위해서 돈을 얹어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짧게 조 변호사님. 일단은 팩트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서 조영 등에게 확인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박영수 변호사에게도 확인을 거쳤습니다. 근데 박영수 변호사의 입장은 뭐였냐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팩트들이 나왔는데 그 인터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건 부인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 내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팩트에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 이른바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 그런 문제나 일부 사실관계가 좀 달라지는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실제 팩트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시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차 교수님. 예, 저는 어제 72분 녹취록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가해자면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 그러니까 당시 검사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부분이 상당히 지난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 국민의힘 측과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히 공방이 친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에 중요한 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인데 그것도 사실은 대선 전 사흘 전에 이것이
공개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2분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보고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김만배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가면 진짜 윤석열 검사의 역할이 진짜 딱 처음에 우리가 보도받고 느꼈던 그런 그 이 수준으로 인상하고는 생각을 했느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제가 아까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민심을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판권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책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의 혼맥 지도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기사를 접했던 것이 아마 1983년 제가 대학교 한 1, 2학년 뭐 이럴 정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네. 그런 그 관련된 잡지가 있어서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뭐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족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5천만 원을 줄 만한 이 가치가 있었을까? 물론 40년 전에 이런 걸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네. 상당한 공을 들였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 현재의 그런 이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런 보도의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걸 갖다가 5천만 원 주고 판권을 샀다는 것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볼까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앙님 인터뷰. 형 작품이야? 라고 묻자 김만배 뭘 그런 걸 묻냐?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장혜찬 최고님. 뭘 그런 걸 물어. 이 얘기는 아니, 내가 했지만 뭘 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했다고 하니?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녹취록 보도 하나 끝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녹취록과 관련된 주변인들, 당사자인 조우영 씨, 또 남욱 씨 이런 사람들이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다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만배 씨가 한 이야기들을 보면 본인이 이 녹취록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녹취록을 가지고 대장동 게이트의 방향을 광야라고 표현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 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조우영 씨의 입단속을 한 것 등등이 다 그 당사자인 조우영 씨와 남욱 씨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어요. 조우영이나 남욱은 내가 딴 사람에게 김만배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전해 들었다가 아니라 네. 나한테 직접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당사자로서 지금 다 진술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형 작품이냐라는 신앙님 인터뷰라는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면 무슨 소리야? 지금 구치소 나와서 한 말처럼 나도 당했다. 이거 녹취하고 인터뷰할 줄 몰랐다. 시장님이 나한테 너무하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뭘 그런 걸 묻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상식과 관행으로는 맞는데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뭐 그 정도의 뉘앙스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뭘 그런 걸 묻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조우영이 직접 김만배에게 들었던 회유와 여러 가지 거짓을 종용하는 이 말들, 네. 이 직접적인 증거가 이 기획된 인터뷰라는 의혹에 여러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단순하게 뭐 녹취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 얘기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확실한 그런 정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김만배 씨 특유의 또 허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허풍 넘기려던 김, 돈 거래 밝혀지며 대선 공작 드러나. 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볼까요? 김 씨는 당시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의 주인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 검찰이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김 씨는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준 박땡땡 검사가 주인 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신앙님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사실 조미료를 많이 친 것이라고 했다.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신앙님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신앙님한테 제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좀 많이 쳤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조 변호사님, 지금 이 모든 게 김만배 조미료에서 시작이 된 것이냐? 왜냐면 진짜 김만배 조미료 얘기는 왜냐면 네. 그 이전에 50억 클럽 얘기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50억을 진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것저것에 좀 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인사할 때가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그분들한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지금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이런 얘기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물증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조차도 심지어 유리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불리하면 또 그 말은 아니라 그래요. 거짓말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 남욱이 지금 김만배 얘기를 전해 듣고 한 얘기가 어떤 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 말은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충 진술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남욱이 이재명은 씨알도 안 맥혀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김만배가 윤석열은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죽어. 이런 말은 또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또 윤석열이 그 당시 뭐 어떤 역할을 했다. 뭐 아니면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사를 몰랐다. 이런 말은 또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두고 어떤 때는 자신한테 유리할 때만 맞는 말처럼 취급하게 되면 네. 그게 무슨 어떻게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나오는 얘기들이 객관적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를 비교해봐야 돼. 말로 네. 비교할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의혹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수사 결과, 당시의 수사 자료 비춰봤을 때 부실 수사 임무 명백하다. 근데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었느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반복해서 어쨌거나 부실 수사인 건 팩트 아니냐라는 얘기를 거듭하셨어요. 네.